2019년 3월 27일 베이징 시간으로 오전 11시 45분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우주시스템부 모니터링 센터에서 하나의 신호가 포착됩니다. 인도 오디샤주 압둘 칼람 섬 발사체 하나가 지상을 떠났습니다. 방향은 남쪽이 아니었습니다. 북쪽도 아니었습니다. 위였습니다. 중국은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공식 논평도 항의도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방금 무엇을 증명했는지를. 발사체는 300km 상공에서 자국의 위성과 충돌했습니다. 마이크로셋 알인도가 직접 쏘아 올린 위성 인도가 직접 격추한 위성. 파편은 400개 이상. 궤도는 순식간에 잔해지대가 됐습니다. 이것을 인도는 미션 샤크티라고 불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힘의 임무. 나렌드라 모디는 그날 오후 전국 생중계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선포하지도 적을 지목하지도 위협을 하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인도는 오늘 우주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 한 문장이 왜 베이징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왜 파키스탄이 아니라 중국이 이 발사를 가장 오래 분석했는지, 그리고 왜 인도는 산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결국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추적합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병합한 건 1950년입니다. 공식 명칭은 평화적 해방. 그러나 인도가 그 해방에서 읽은 것은 평화가 아니라 지형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평균 고도 5,500m, 길이 2,400km, 인류가 만든 어떤 장벽보다 높고 어떤 국경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장벽의 반대편에 군대를 올려놓았습니다. 1962년 인도는 그 산을 넘어오는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인도군은 고도에서 싸웠고 보급선은 끊겼고 통신은 산에 막혔습니다. 그 패배가 인도 안보 전략에 남긴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히말라야 너머를 어떻게 보는가? 지상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레이더는 산에 막힙니다. 정찰기는 고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구름 앞에서 멈춥니다. 히말라야는 방어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시 공백이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 고원에서 무엇을 움직이든 인도는 산 아래서 추측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공백을 인도가 처음 메우기 시작한 건 위성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인도우주연구기구는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상도, 주기 숫자였습니다. 위성이 히말라야 상공을 지나는 건 하루에 몇 분. 중국군이 그 몇 분을 피해 움직이면 인도는 다시 장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도클람, 히말라야 삼각지대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73일 동안 대치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그러나 위성 사진은 모든 것을 찍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도로를 깔고 막사를 짓고 병력을 이동시키는 장면을 인도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감시가 억지다. 그리고 지금의 감시는 충분하지 않다. 미션 샥티는 그 깨달음의 끝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위성을 더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위성을 없애려 한다면? 2007년 1월 11일 중국은 아무 예고 없이 자국의 기상위성 펑인1C를 격추했습니다. 고도 865km, 파편 3,000개 이상이 궤도에 흩뿌려졌습니다. 우주 역사상 최악의 단일 잔해 생성 사건. 미국도 러시아도 그 어떤 나라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메시지는 성명이 아니라 파편이었습니다. 인도는 그 파편을 계산했습니다. 865km, 인도 정찰 위성이 운용되는 바로 그 궤도대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이 무엇을 시연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우주 전략은 파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조용했습니다. 킬러 위성, 공동궤도 요격체, 탄도미사일로 위성을 격추하며 파편이 남습니다. 그 파편은 자국 위성도 위협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개발한 다음 세대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위성이었습니다. 공동궤도 킬러 위성은 표적 위성과 같은 궤도에 진입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수개월에 걸쳐 접근합니다. 그리고 충돌하거나 전파를 교란하거나 로봇팔로 포획하거나 레이저로 광학 센서를 태웁니다. 파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전쟁 선포도 없습니다. 위성 하나가 그냥 작동을 멈춥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2010년대부터 공개 시험했습니다. 스젠12, 스젠21, 랑데부 기동, 궤도 변경, 다른 위성 포획 실험, 모두 우주 청소 기술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위성. 그러나 쓰레기를 잡는 팔은
작동 중인 위성도 잡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인도 우주연구기구와 인도 국방부는 하나의 데이터를 내부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중국 위성 하나가 인도 정찰 위성에 1km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항의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1km는 인도 안보 전략가들에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1km. 지상에서라면 걸어서 12분 거리. 궤도에서는 요격 가능 범위. 인도의 눈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히말라야 너머를 보는 그 눈이. 그리고 인도는 다시 2019년의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션 샥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도 끌 수 있다. 억지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2019년 3월 27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질문을 가지고 인도는 왜 적의 위성을 쏘지 않았습니까? 왜 자국의 위성을 쐈습니까? 답은 국제법에 있습니다. 1967년 우주조약 아우터 스페이스 트리티. 우주는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닙니다. 무기 배치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단 타국 위성을 격추하면 그것은 무력 행위입니다. 전쟁의 빌미가 됩니다. 자국 위성을 격추하면 그것은 기술 시험입니다. 인도는 그 법적 간극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마이크로셋 R은 처음부터 표적용으로 설계된 위성이었습니다. 발사된 지 74일 만에 격추됐습니다. 인도는 자국 위성에 자국 미사일을 쏘면서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다. 이것이 억지의 문법입니다.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반응할 명분이 없습니다. 중국은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성명을 낼 수 없었습니다. 미국조차 공식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인도는 전쟁 없이 우주 전쟁 능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션 샥티의 진짜 메시지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였습니다. 300km. 이것은 선택된 숫자입니다. 적궤도 중에서도 군사 정찰 위성이 가장 밀집한 구간. 인도는 자신이 어디를 겨냥할 수 있는지를 좌표로 증명했습니다. 위성을 미사일로 격추하는 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위성은 초속 78km로 이동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초. 요격체는 위성의 궤도를 예측하고 미래의 위치로 발사돼야 합니다. 이것을 운동에너지 요격 KKV라고 합니다. 인도의 PDV Mk2 미사일이 이 방식으로 마이크로셋 R을 격추했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 수십 센티미터. 이 정밀도를 가진 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네 나라뿐이었습니다. 모디의 선언은 그래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는 오늘 우주 강대국이 됐습니다. 클럽에 가입한 겁니다. 네 나라만 들어올 수 있는 클럽에. 그리고 그 클럽의 언어는 협력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너희가 우리 눈을 끄면 우리도 너희 눈을 끈다. 중국은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공식 반응은 짧았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2024년 중국 위성이 인도의 정찰 위성에 1km까지 접근했을 때 인도는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300km 상공에서 2025년 5월 7일 인도는 파키스탄 영토 안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오퍼레이션 신두르 표적은 9개. 무장단체 기반 시설, 민간 시설은 없었습니다. 인도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밀 타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주목한 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인도군은 표적을 식별하고 승인하고 타격하기까지 수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52개 2025년 기준 인도가 궤도에 올린 군사위성의 수입니다. 정찰, 통신, 항법, 조기경보. 히말라야 너머를 보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 파키스탄 전역을 실시간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있어도, 밤이어도, 산이 가로막아도. 군사 전략가 존 보이드가 1970년대 정리한 개념입니다. 옵저브 관측, 오리엔트 판단, 디사이드 결정, 액트 행동. 전쟁은 이 루프의 속도 싸움입니다. 상대보다 빠르게 관측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쪽이 이깁니다. 상대의 루프 안으로 파고드는 것. 그것이 현대전의 핵심입니다. 오퍼레이션 신두르에서 인도의 우다 루프는 위성이 닫았습니다. 옵저브 52개 위성이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오리엔트 AI 기반 표적 분석이 판단했습니다. 디사이드 지휘부가 소시간 안에 승인했습니다. 액트 미사일이 좌표를 찾아갔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루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걸 미사일이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선이 이어집니다. 1962년 인도는 산 너머를 보지 못해서 졌습니다.
2007년 중국은 파편으로 경고했습니다. 2019년 인도는 하늘을 쏘면서 대답했습니다. 2024년 중국 위성 1km까지 왔습니다. 2025년 인도는 그 눈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미션 샥티는 위성을 격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싸운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긴다. 전쟁의 무게중심은 오래전에 지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산이 국경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병력이 억지가 아닙니다. 눈을 먼저 끄는 자가 전장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먼저 가진 자가 방아쇠를 먼저 당깁니다. 인도는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쐈습니다.